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테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한 밀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살아남았고 그 떨어진 곳에서 36일 동안 걸어서 마침내 구조되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티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클에서 소개된 비행기 추락이 발생한 곳이 이 브라질의 파라라는 주라고 하고요. 사진에 보듯이 밀림이 엄청납니다. 지도를 찾아보니 브라질이 있고요. 브라질의 이 지역이 파라라는 주라고 하고요. 적도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한 비행기 조종사가 와일드캣 마이너라고 하면 무슨 광물이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곳이고 보통은 불법으로 이렇게 광산을 하는 곳을 와일드캣 마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사가 이 와일드캣 마이너에 물자를 공급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고 거기에서 36일 만에 구조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은 이 비행사가 왜 비행을 하게 됐는지 이유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행한 날짜는 올해 1월 28일이라고 하고 이 와일드캣 마이너, 이 광산, 불법 광산에 경유를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행사는 이 비행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비행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유인즉슨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 횟수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던 작은 바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바에서 나오는 수입도 거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 비행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 기준을 잠시 타협하고 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다시는 이런 비행하지 않겠다고 나중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티클에 나오는 조종사가 조종한 비행기가 이 세스나 210L이라는 모델이고요. 단발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행을 하다가 엔진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엔진이 고장이 나면서 이 비행사가 900m 상공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이제 엔진이 고장 났으니까 한 5분 정도 시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추락하면 보통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행기에 한 600리터 정도의 경유가 실려 있어서 추락하면 추락하는 걸로도 사망할 수 있지만 추락하자마자 이 경유에 불이 붙어서 불타게 되면 죽게 되지 않을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추락 직전에 무전으로 내가 지금 이동하는 곳의 중간 지점에서 추락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인 안토니오 세나가 추락한 지점을 찾으면서 아래를 보니 야자나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야자나무는 보통 물이 있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이면 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곳으로 추락 지점을 잡고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추락하면서는 생존을 했다고 하고요. 중요한 물건들 챙겨서 바로 옆으로 빠져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는 화염에 휩싸였다고 하고요. 비행기 연료랑 경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불탔고 이 비행기 불탄 이 지점에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를 기다린 건 내가 여기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추락 장소에 있는 게 구조대가 왔을 때 발견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구조 비행기가 여러 번 이곳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숲이 우거진 곳이라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소리도 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구조대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냥 기다리는 걸로는 구조되기 힘들겠다 판단을 하고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한 17마일, 한 27km 정도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27km지만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숲을 속을 걸어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추락한 지점에서 불 피우고 구조를 기다리던 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된 지점에서 이제 혼자 걸어서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핸드폰을 켜서 지도 앱을 열어서 방향을 확인하고 파루 리버라는 한 110km 정도 떨어진 이 강 근처가 사람이 사는 곳이니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루 리버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걷는데 오전에만 움직였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오후 정도 되면은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서 캠프 사이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걷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하고 이른 오후까지만 걷고 이제 밤에 머물 곳을 만드는데도 맹수가 보통 물이 있는 곳에 많이 있으니까 언덕 쪽에다가 캠프 야영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맹수는 없었는데 이 스파이더 멍키라는 이 원숭이가 와서 자기의 캠프 야영지를 막 망가뜨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이 스파이더 멍키가 상당히 영역을 중시하는 동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영역에 들어온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원숭이가 스파이더 멍키입니다. 그래도 이 스파이더 멍키가 있어서 다행이었던 점도 있는데, 이 원숭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약간 빨간색의 열매를 먹는 걸 보면서 이 열매는 사람이 먹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걷는 기간 동안 이 열매를 주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열매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이기로는 이남부라는 새에 파란 알도 한 3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새가 이남부 버드고요. 이 새의 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걷다가 3일간 굶으면서 걷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전기톱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조종사가 상당히 침착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전기톱 소리가 며칠, 몇십일 만에 들리면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갈 텐데, 지금 오후니까 지금 달려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여기에서 머무르고 하룻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에 떠나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전기톱 소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게 두려웠을 텐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전기톱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빌면서 잤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시 전기톱 소리가 들렸고, 그 전기톱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계속 갔더니 오후쯤에는 이 방수포가 쳐져 있고 브라질 넛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드디어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구조가 되었을 당시고요. 이 사람이 비행사인 안토니오 세나고, 그리고 이분이 마리아 호레 도스 산토스라고 해서 이 브라질 넛을 채취하는 작업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아들 2명도 있었다고 하고요. 마리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조종사를 만난 이곳에서 브라질 넛 채취를 안 한 지가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워낙 깊은 곳이어서 이곳까지 채취하러 오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빚은 져가고 돈은 없고, 그 다음에 남편도 이 코로나 때문에 죽고 해서 이런 살림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이렇게 깊은 곳까지 3년 만에 와서 브라질 넛을 채취했고, 채취하다가 이렇게 이 비행사를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되던 당시에 이 조종사는 살이 한 25kg 정도 빠졌다고 하고요. 일단 너무 빠져서 일단 먹을 것부터 먹이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이 마리아의 딸인 미리안한테 연락해서 가족들한테 연락해라 라고 했고, 그래서 미리안이 이 조종사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조종사 가족들한테 조종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설득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된 사건이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 코로나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국가적으로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인데, 이 구조 사건이 이 나라에도 상당히 좀 힘을 북돋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조종사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밀림의 소중함을 알았다. 이 밀림에서 불법 광산 작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해치고 밀림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밀림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막이나 다른 곳에 떨어졌다면 물도 없고 해서 살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밀림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티클의 마지막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브라질 밀림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광산 산업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이 불법 광산 채취가 일어나는 이 지역이 법적으로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환경을 위한 것 외에는 사람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불법 광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지역의 밀림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광산 작업들을 찍은 사진이고요. 좀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광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이 아티클은 한 사람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다행히 살아남고 거기에서 또 36일간 걸어서 구조된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의 소중함과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탄광 작업이나 또한 이 밀림을 해치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좋은 아티클이라고 생각돼서 공유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